잠들기 전 듣고 좋은 꿈 꾸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모이셨죠? 준비되셨으면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족들과 대화 중 누군가 갑자기 화를 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때 많으시죠? 여러분 옆에 배우자나 친구가 화를 낼 때, 나도 한마디 할 걸. 집에 돌아와 생각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참기만 하면 화병이 날 수도 있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 말 한마디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화를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이 한마디를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화내는 사람 앞에서 불편하지 않고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에게 갑자기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화를 낼 때 어르신들이 많이 당황하시죠? 속으론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참기만 하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55살의 민수 씨는 명절에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첫째 아들이 동생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불편했죠. 그때 그는 조용히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너희 마음을 먼저 들려주면 좋겠구나. 이 말에 아들은 잠시 멈추고 자신의 화난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동생의 말을 듣다 보니 화가 났는데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치며 화낸 건 잘못한 것 같아요. 동생과도 오해를 잘 풀어볼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참기 힘들지만 참는 것이 더 큰 지혜다. 공자는 화를 내는 대신 그 감정을 조절하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여러분, 자녀가 화를 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화를 내는 대신 너의 마음을 먼저 들려주면 좋겠구나. 지금 바로 소리내서 따라해보세요. 화를 내는 대신 너의 마음을 먼저 들려주면 좋겠구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너희 마음을 먼저 들려주면 좋겠구나.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화를 가라앉히고 대화의 문을 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화를 낸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결국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더 나아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자녀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이 한마디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니라고 다그치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으니 오늘 한마디 꼭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직장에서 상사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거나 당황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50대 영호 씨가 다니는 직장에서 팀장이 실수 하나를 크게 문제 삼으며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팀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영호 씨는 화를 더 키우기 전에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중요한 건 해결책을 찾는 거니까 차분히 함께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을 듣고 팀장은 순간 멈칫하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금 중요한 건 해결 방법이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격해졌군. 팀원들도 고개를 들며 회의 분위기는 차분해졌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독과 같아서 스스로를 해친다. 간디는 화를 참지 않고 키우면 결국 그 화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죠. 여러분, 상사나 직장 동료가 화를 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팀장님, 지금 중요한 건 해결책을 찾는 거니까 차분히 함께 방법을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바로 소리내서 따라해보세요. 팀장님, 지금 중요한 건 해결책을 찾는 거니까 차분히 함께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한마디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상대방의 화를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다음 상황으로 유도해 줍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한마디 꼭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친구 사이에서 오해나 작은 다툼으로 인해 큰 감정의 폭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그런 관계를 해치지 않고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60대 지숙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친구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게 며칠까지 갈 일이야? 싶었지만 친구는 여전히 연락도 없었고 결국 며칠 후 지숙 씨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감정이 격해졌는데 진정하고 천천히 다시 서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친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미안해. 차분히 다시 이야기해보자. 너도 속상했겠지. 그리고 그때 너 혼자만 두고 나간 거 내가 잘못했어. 그럼 안 됐는데. 놀랍게도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숙 씨가 속상했을 마음을 생각하며 사과했습니다. 지숙 씨는 친구가 떠난 상황이 큰 충격과 상처로 남을 뻔했는데 친구의 한마디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대화해 오해를 풀어갔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약점의 표현이지만 용서는 강함의 표현이다.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고 깊게 만드는 방법이죠. 여러분도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둘 다 감정이 격해졌으니 진정하고 천천히 다시 얘기해보자. 지금 바로 소리내서 따라해보세요. 우리 둘 다 감정이 격해졌으니 진정하고 천천히 다시 얘기해보자.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즉시 대응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할 기회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오랜 관계를 지키고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화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상황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었죠. 상대의 화를 맞서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내는 법을 배웠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훨씬 더 가벼워질 거예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차분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도 치유해 줄 거예요. 오늘 배운 한마디들을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걱정 없이 평화로운 밤과 좋은 꿈을 꾸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 불편함을 내려놓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꼭 좋은 꿈 꾸세요.